다음 경향신문 이진의 거리를 읽고 있습니다. 예. 이 글은 제가 왜 골랐냐면요. 이 글은 이제 권리와 의무, 인권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게 어려워요. 권리라는 것만 가지고 정말 뭐랄까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뭐 7박 8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권리가 뭔지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의무도 마찬가지, 인권도 그렇고요. 근데 권리하고 의무가 인권이 뭔지 좀 막연하게나마 개념을 잡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권리 얘기하고 의무 얘기하고 인권 얘기를 하지 않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이 교권 붕괴 이거 있잖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이슈들을 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사례를 풍부하게 담아서 썼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하게 잘 쓴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길고 뭐 이걸 다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너무 소요됐고요. 근데 이제 읽어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고, 좀 좋은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할게요. 누구나 권리를 주장하죠. 아무도 의무 얘기 안 하죠. 그쵸? 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줄이죠. 제 기준에 네 번째 줄인데, 거의 모든 사람의 어떤 원초적인 욕구가 다 권리로, 그러니까 욕구라는 게 어떤 원초적인 상태, 날 것 그대로 있는 욕구를 갖다가 법적인 부분에서 제도화시킨 게 어떻게 보면 권리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 있잖아요. 뭐 편하게 자고 싶은, 여름엔 좀 시원하고 싶고 겨울엔 따뜻하고, 이거 다 욕구거든요.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인데 결국 이게 권리로 간다는 거. 이거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문장. 우리는 인간에게 마땅히 가지는 권리가 보편해. 권리가 보편화된 인권의 시대. 그러니까 권리하고 인권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색깔이 좀 다릅니다. 자, 인권의 시대.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몇 번 말씀드렸죠. 여성의 투표권 100년 전만 해도 미국에도 없었어요. 영국에도 없었고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옛날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권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바로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두 사건을 꺼냈습니다. 유명 웹툰 작가 아시죠? 주호민 사건, 그리고 서희초등학교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 사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오늘 뉴스에 났더라고요. 이분한테 좀 갑질을 했던 그 학부모 직업이 공개가 됐어요. 엄마는 경찰 간부급인 것 같다고 그래. 본청에 근무한다니까. 엄마는 경찰 간부, 아빠는 검찰 수사관. 뭐 검사까지는 아니지만 검찰 수사관의 경찰 부분 콤비면은 꽤 셉니다. 예, 셉니다. 젊은 여교사 입장, 20대 초반 여교사 입장에서 압박 받을만 하죠. 예. 자, 근데 이제 여기 나오죠? 학부모 약성 민원. 자, 그 다음에서 이제 다시 언급을 해줍니다. 내 새끼 제일주의, 교권을 침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서두를 던졌고요.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뭐 교실 붕괴.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이걸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여기 나오죠.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사의 권리를 강화해야 되는가? 이게 그러니까 학생의 권리하고 교사의 권리를, 두 권리를 갖다가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한쪽을 강화시켜서 한쪽, 뒤 제로섬 게임 얘기도 나오지만 이런 관계로 봐야 되냐? 한쪽을 갖다가 강화시키면 한쪽이 죽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까불지 않게 하려면 교권을 강화시켜야 되느냐? 꼭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죠. 제로섬 게임으로 보자.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한 개 더 먹으면 네가 한 개 덜 먹는 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학생의 인권도 소중하고 교사의 교권도 소중하다. 윈윈하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익명의 권력 집단된 학부모 소 제목 하에 나온 부분에서 이제 권리와 인권과 이제 그런 개념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이제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 이 제로섬 게임 뭐냐면 합쳐가지고 0이 된다는 거죠. 제로, 썸을 했을 때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 1이 되면 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내가 플러스 2가 되면은 네가 마이너스 1씩 돼야 되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 게임이에요. 왜냐, 너가 죽어 내가 사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 그렇죠? 누군가 뭘 얻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 뭘 잃게 되는. 근데 절대 제로섬 게임으로 볼 게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됐다고 보면 안 돼. 이거 이제 경향신문 사설이니까 당연히 그런 시각입니다. 보수 언론에서는요, 특히 조선일보가 심한데 교권 침해 원흉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삼고 있어요. 애들 그냥 오냐 해주니까 이렇게. 근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애들 머리 단속도 못하고 요즘은 뭐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다닌다면서요. 저희 때는 우리 깎아먹었잖아요. 예?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건 이 경향신문 이 필진 이진우 교수님 입장에서는 절대 학생 인권 조례가 중간에 나오죠. 결코 교권 침해 원흉이 아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좋은 문장입니다. 인권이 학생과 교사에게 모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좀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단락.
우리가 그동안 권리와 인권과 인간 존엄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좋은 문장 같아요. 의무가 없는 권리의 절대화는 권리를 권력으로 만든다는 거죠. 결국은 권리를 권력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말 마지막 전 상당히 좀 이렇게 분석을 잘하신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뢰의 부재다.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기 달려가지고 보내고 그렇죠? 음. 교사는 또 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신뢰가 없는 곳은 이것도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신뢰가 없는 곳은 각자 도생의 권력의 장이 된다. 신뢰가 없는 곳에서 각자 도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될 수밖에 없죠.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한테 잡아먹히는 거죠. 뭐 약육강식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학교가 그런 마당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는 경찰 간부고 아빠는 검찰 수사관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갑질했겠죠. 권력을 가진 자가 권리를 권력을 가진 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이거 진짜 답 안 나옵니다. 그죠? 권리 주장도 힘없는 사람이 권리 주장하는 거는 그냥 공허한 미알이겠지만 권력을 가진 자 권리를 이건 뭐냐면 갑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 권리를 갖다가 부당하게 주장하면 갑질이 되는 거죠 결국. 예. 자, 제가 잘 쓰는 물론 하지만 공식 나오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다. 물론 이런 파렴치는 소수고 대부분은 교사를 존중하지만 물론 하지만 구조입니다. 물론 하지만 고전적인 구조 물론 하지만 어쨌거나 대체로 학부모 집단이 익명의 권력 집단이 됐다. 또 요즘 이제 새삼 제가 이제 본 건데 학부모들끼리 맘카페나 네이버 밴드나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학부모들이 거기서 뭉쳐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그걸 좀 느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사가 좀 더 이렇게 좀 그래요. 심지어는 뭐 그런 적도 있다고 이제 여교사가 결혼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대놓고 그런대요. 우리 애 맡고 있는 동안은 임신해서 들어가지 말라 이런 데는 거예요. 이건 폭력이죠, 아주. 예, 참. 그래서 그 다음 문장도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아요. 혹시나 나중에 뭐 권리나 권력이나 인권에 대해서 글을 쓰실 일이 있으면요, 요거 체크해뒀다가 이진의 걸 찾으셔서 갖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리가 권력의 수단이 될 때 권리는 왜곡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고 모두 인권을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이 글의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 그잖아요. 내 새끼 이쁜 듯이 남 새끼도 이쁘다. 내 권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신뢰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약간 도덕책 같은 얘기긴 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계속 보면은 뭐 다 이제 아셨을 테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럼 나오죠. 내 새끼가 왜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걸 모르는 것일까? 자, 우리 헌법 제10조 이거 정말 명문장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거는 모든 헌법 조문 몇 개더라? 100 몇 개 되는 조문 중에서 가장 명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권은 결코 교사, 학생, 학부모를 구별하지 않는다. 인권은 보편성이다. 자, 중요한 건요. 일단 이 글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핵심 주제가 나오고 중간 주제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국가는 뭐 했냐 이거예요. 국가 책임 그 다음 단락에 나오죠. 국가 책임이 없다. 그래서 헌법 제10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국가의 의무라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보장을 한다는 거는 좀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인권끼리 서로 이제 이게 법학에서도 얘기하는데 권리 충돌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좀 조율을 하고 조화롭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사실 교육부를 비롯해서 국가에서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이제 소주제로 하나가 살짝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좋은 표현입니다. 인권은 마지막 그 문장이죠. 권력에 대항해 자신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다. 그래서 각박한 사회에 진정한 인권은 없다 보면요. 국가 책임 크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걸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이 글의 어떤 핵심 주제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이제 그 단락에서요. 실효적 교권 침해 대책. 결국 대책이 뭐냐면은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게 바로 권리의 조건인 의무를 복원해야 되는 거다. 사람이 보통 자기 권리만을 내세우고 보통 다들 그러잖아요. 다들. 근데 의무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의무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겠죠. 그래서 올바른 권리와 의무에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진정한 의무를 가진 존재일 때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난민 얘기를 잠깐 나왔는데 두 가지가 좀 아쉬웠습니다. 굳이 안 그래도 이 글이 굉장히 긴 글이에요. 만연체 글인데 굉장히 긴 글인데 난민 얘기는 굳이 한 가지 사례로서 넣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느끼셨겠지만 그러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이 단락 있잖아요. 그러나 난민을 받은 단락에서
이 문장은 살짝 조금 약간 난해합니다. 얼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장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난민을 받아 우리 터놓고 얘기하시죠. 우리 집 앞에 난민센터 들어온다면 찬성하시겠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자기 이익에 반할 때는 어떤 이런 뭐랄까 어떤 배려나 존중이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의무를 생각을 못하기가 쉽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 이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뒤에 마지막 두 단락에 이제 핵심 어구들이 나옵니다. 의무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국가한테만 원래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권리라는 개념은요. 시민 사회가 국가하고 투쟁하는 과정에 생긴 거예요. 왕정 시대나 독재 정권하고 싸우면서 국가로부터 내 권리,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이 생기고 기본권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기본권의 개념이 실제 이건 헌법학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원래 헌법학에서는 원래 그 이 기본권을 얘기를 할 때 기본권이 일차적으로 국가하고의 문제, 국가 개인의 관계에서 기본권의 문제가 일차적입니다. 이게 고전적인 건데 뭐 요즘 근래라고 하기도 그러네요. 하여튼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시각에서는 이 기본 이미 국가하고의 게임에서 이겼어요. 이미 이겼어요. 북한 같은 나라 빼고 중국 같은 러시아 같은 나라 빼면은 이미 국가하고의 개인하고 싸움에서는 개인들이 어쨌든 기본권을 쟁취를 했죠.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영역을 침해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문제는 권리가 막강해지다 보니까 이 내 권리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내 권리에 대한 욕심이. 내 옆에 집이나 뭐 옆 사람도 있는데 그럼 이 사람도 커지고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기본권의 3자적 효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대국가적 효력이 1차적인 건데 대국가적인 효력은 이미 게임 끝났고 북한 빼고 제3자적 효력, 그러니까 사인 간에 개인 간에 있어서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얘기가 그런 거죠. 뭐 흡연권과 혐연권 이건 뭐 당연히 죄송한 담배 피지만은 혐연권이 먼저죠 당연히. 예, 근데 흡연권과 혐연권. 자 나는 내가 내 사적인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층간소음 같은 거. 나는 내 아파트 내 집에 내 돈 주고 사거나 내 세든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거야. 음악 뭐 크게 틀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피해를 받겠죠. 이게 대표적인 기본권의 충돌 부분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독일 기본법 이것도 굉장히 잘 인용한 겁니다. 이 독일 기본 왜 독일 기본법이 뭐냐면 독일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헌법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독일만은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독일 기본법이냐면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 서독 나뉘어 있었잖아요. 나라가 두 쪽이 났잖아요. 동독이 있었고 서독이 있었고 그때 이제 서독이죠. 원래 이제 서독 기본법이었어요. 서독 기본법이었는데 왜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썼냐면 독일 애들이 했어요.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헌법이라는 이름을 쓰자. 헌법이라는 걸 아껴둔 거예요. 우리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순신함, 함에 이렇게 장보고함, 누구누구 함 이름 있잖아요.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아껴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항공모함을 가지게 됐을 때 제1호 항공모함에 그 이름을 주기 위해서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아껴뒀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쨌건 그런 개념으로 독일 애들은 언젠가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그때 헌법이라는 이름을 쓰자 그래가지고 서독 기본법이었어요 원래. 근데 통일됐는데 지금 계속 기본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독일 기본법의 명문장이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렇죠? 네 권리 인정해줄게. 단 타인의 권리는 침해하지 마. 피해는 주지 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단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고. 그리고 헌법 질서나 도덕, 사회 규칙을 위반하지 말고. 그러지 않는 한 너 마음대로 살아. 이런 거죠. 그렇죠. 의무를 강조한 거예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게 뒤집어 얘기해서 뭘까요? 존중과 배려, 의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있죠. 마지막 단락이 좀 이렇게 굉장히 이게 약간 논술문 같다가 마지막에 좀 이렇게 수필로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좀 찡한 느낌이 나죠. 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가장 좋은 방법은 끄덕끄덕 맞습니다. 타에 대한 존중과 감사다. 근데 그쵸, 우리 사회는 인정이 없고 삭막해지는 것 같다. 마지막 문장이 정말 명문장입니다. 슬픈 명문장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은커녕 관계도 맺지 않는 슬픈 거죠. 정말 갈수록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앞집 사는 사람 저 얼굴 잘 몰라요. 봐도 인사 안 합니다. 인사는 제가 먼저 했어요. 근데 인사인데 안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해요. 그래서 네, 관계주사 맺지 않은 각박한 사이. 그러니까 존중과 감사. 그래서 이거는 권리, 의무, 인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잘 쓴 글인 것 같아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